전국 방방곡곡에 숨이 멎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든 역대급 경영 프로그램 2026년 5월 13일 방영된 히든레전드의 파이널 무대는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공기를 찢는 듯한 함성과 함께 마침내 최종 우승자의 이름이 허공에 울려 퍼졌을 때 스튜디오 천장에서는 눈이 멀 것만 같은 화려한 황금빛 꽃가루가 포포스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치열하고 잔혹한 생존 경쟁의 끝에서 당당히 정상을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가수 성리였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일반인들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거금, 무려 1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상금이 떡하니 꽂혔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아니, 지독한 무명 시절의 어둠을 견뎌온 사람이라면 이 순간 어떤 상상을 하겠습니까? 심장을 터뜨릴 듯한 굉음을 내뿜는 날렵한 슈퍼카 매장으로 직행하거나 손목 위에서 부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세상에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대중과 방송가 역시 그가 어떤 화려한 보상 심리를 분출할지 숨을 죽인 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스포트라이트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성리의 첫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귀를 의심케 만들었고 대한민국 전역을 거대한 충격과 전율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성공의 첫 번째 결제 항목은 화려한 스포츠카가 아니라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단어인 곰팡이 제거와 방수공사였습니다. 방수공사라니요? 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라는 왕관을 쓴 자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 화려한 우승 타이틀과는 수천억 광년이나 떨어져 보이는 이 이질적인 단어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고 일각에서는 도대체 왜 그 엄청난 돈을 주고도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미담이나 착한 아들의 효도 스토리라는 얄팍한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중문화계와 우리 사회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강타한 거대한 심리적 신드롬의 시작이었습니다. 흥미뉴스 24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이 이 경이로운 현상을 파헤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이토록 처절하고 투박한 선택을 내린 것일까요? 우리는 인간이 극한의 고통과 결핍을 겪은 후 성공했을 때 발현되는 과시적 소비, 즉 퍼포머티브 웰스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길고 어두운 무명의 터널을 지나온 인간은 세상에 나 이제 성공했어 라며 자신의 달라진 지위를 거칠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리는 상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금 3,800만 원을 남들의 시선이 전혀 닿지 않는 곳, 철저하게 소외되고 감춰진 고향집의 낡은 지붕을 고치는데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대출을 조금 더 보태서 번쩍이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경제학적 잣대가 아닌 인간의 영혼을 흔드는 심리적 부채라는 숭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그 거대한 메커니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택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존재가 끝이 보이지 않는 무명의 안개 속에서 위태롭게 노래라는 꿈을 쫓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온 육체와 안락함 그리고 삶의 모든 안녕을 담보로 잡힌 채 아들의 무거운 꿈을 온몸으로 지탱해왔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피와 땀 그리고 무수한 눈물이 바로 그 꿈의 담보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리에게 이 3,8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집을 예쁘게 꾸미기 위한 장식적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가슴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 아들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겁고 거대한 감정적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온 세상 앞에 당당히 내놓은 생애 첫 번째 대규모 상환의식이었던 셈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스포츠카 매장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지붕을 사기 위해 거친 철물점으로 땅이 꺼지게 달려간 아들의 심정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비장한 상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온 물리적 공간의 참혹한 맥락을 뼈저리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리와 어머니가 육신을 뒤었던 그 고향집은 단순히 조금 노후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여름 장마철만 되면 천장에서 저주처럼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면을 따라 시커먼 곰팡이가 괴물처럼 피어오르는 오래된 저층 공동주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면 그들에게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생존의 최전선이자 공포의 요새였습니다. 쏟아지는 빗물을 받아내기 위해 온 방 한가득 양동이를 받쳐두고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던 그 세월은
인간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만성적인 통제력 상실의 지옥이었습니다. 언제 천장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통째로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리가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수공사를 감행하고 단열재를 빈틈없이 채워넣으며 창호를 전면 교체한 대수술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빈곤과 무명이라는 지독한 괴물이 가족의 영혼에 남긴 참혹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뜯어내고 과거의 지독한 불안을 지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리셋의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도 더 이상 양동이를 찾지 않아도 되는 밤, 차가운 겨울의 칼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두꺼운 창호 앞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이제 우리의 삶은 안전해요.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넘어선 완벽한 구원이자 생존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처절하고도 세심한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이라는 거대한 공간의 붕괴를 막아낸 아들의 시선은 곧바로 그 공간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던 어머니의 육체로 향했습니다. 성리는 남은 돈으로 어머니를 위한 기능성 신발과 안마의자, 그리고 건강관리 지원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식당 일과 거친 노동으로 인해 허리와 무릎, 발목이 온통 망가져버린 어머니의 육체적 붕괴를 막기 위한 필사의 선택이었습니다. 보통의 성공한 이들이 과시하기 좋아하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이나 수천만 원짜리 금목걸이 혹은 소셜미디어를 도배할 화려한 해외여행 패키지와 비교하면 이 기능성 신발은 얼마나 투박하고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현대 사회의 대중이 왜 이 투박하기 짝이 없는 기능성 신발에 그토록 미친 듯이 열광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그 진화생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신호이론에 주목해야 합니다. 온갖 가짜와 포장이 판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대중은 기획사가 정교하게 짜맞춘 이미지 메이킹이나 인스타그램용 가짜 효도에 이미 극도의 피로감과 냉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신호는 결코 위조할 수 없어야 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긁으면 30분 만에 손에 쥐어지는 명품 가방은 그저 나 돈 많다 라는 단순한 과시의 신호일 뿐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의 퉁퉁 부어오른 발목과 붉게 멍든 발바닥을 수천 번, 수만 번 눈물로 관찰하고 응시해온 자만이 찾아낼 수 있는 그 투박한 기능성 신발은 결코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위조 불가능한 진정성의 신호였습니다. 명품 가방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쏘아올리는 과시의 폭죽이라면 성리의 기능성 신발은 어머니라는 단 한 사람의 영혼과 고통을 향해 바치는 가장 깊고 숭고한 애정의 헌사였던 것입니다. 대중은 바로 이 압도적인 진정성에 전율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혹자는 냉정하고 삐딱한 시선으로 물을지 모릅니다. 연예계라는 잔혹한 정글에서 가수의 본질은 오직 목소리와 가창력, 스타성이지 이런 신파 같은 효도 미담이 예술적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본업을 잘해야 한다는 비판은 언제나 날카롭고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라는 물리적 파동 안에는 그 인간이 살아온 삶의 처절한 질감과 영혼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다는 사실입니다. 기계적으로 음정을 맞추고 화려한 고음을 내뿜는 기술자는 돈과 훈련으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지만 단 한 소절만으로 듣는 이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그 절박함과 호소력은 오직 삶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성리가 보여준 태도는 성공의 거대한 왕관을 쓰자마자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약한 뿌리였던 비가 새는 낡은 집과 어머니의 망가진 발목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위대한 성숙함이었습니다. 이 단단한 세계관이 그의 음악적 깊이를 완벽하게 담보하고 있음을 대중은 본능적으로 간파한 것입니다. 대중이 소비한 것은 단순한 감동 사연이 아니라 그 사연의 이면에서 증명된 아티스트의 묵직한 밀도와 품격이었습니다. 모든 가치가 조회수와 스트리밍 횟수라는 차가운 숫자로 변환되는 비정한 시대에 성인은 1억 원이라는 숫자가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영혼의 벽돌로 치환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성리의 이 경이로운 대역전극은 단순한 성공 신화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과 영혼을 가진 위대한 아티스트로서 첫 발을 내딛는 찬란한 시작점입니다.
가난과 무명으로 점철되었던 잔혹한 가족 생존기의 마지막 장은 이토록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고, 비바람에 떨던 오래된 집은 이제 그 어떤 풍파도 끄떡없이 막아내는 견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을 펴들인 아들은 이제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숨을 내쉬며 더 크고 단단한 무대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성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들려줄 음악이 결코 가볍거나 얄팍할 리 없다는 확신,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자신의 뿌리를 절대 잃지 않을 철인 같은 아티스트라는 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고 푸른 울림표를 새겼기 때문입니다.